세 번째는 자와의 세기입니다. 자와의 세기는 기호로 J라고 쓰고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전개와 항상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여기에 플러스 Q쿨롱이라고 하는 전하를 주고 여기에는 마이너스 Q쿨롱이다 라고 하는 전하를 줬을 때 이 안에 U 전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플러스다 라고 하는 전하가 유도가 되죠. 그럼 예로부터 이러한 방향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분극이 생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분극의 세기라는 게 나오죠. 분극의 세기. 분극의 세기는 P라고 하고 공식이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마이너스 1에 뭐 2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개에서도 여기에 N극, 여기에 S극을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자개가 형성이 되겠죠. 이때 여기에 자성체를 놓으면 자개와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자개와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되겠죠. 그죠? 자화가 된다 이거예요. 이때 이것을 자화의 세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화의 세기. J가 모양이 똑같네요. 그죠? 뮤0 뮤 S-1의 H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해요? 자화의 세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겠다. 자, 근데 용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에 대해서 보자 이거예요. 용어에 대해서 보는데 이 분극의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예전에? 단위, 최적당, 전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나요? 네. 무슨 모멘트? 전기, 쌍극자 모멘트. 그러면 자화의 세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단위, 최적당, 무슨 모멘트? 자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죠? 이렇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럼 자기 쌍극자 모멘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여기에 N극이 있고요. 여기에 S극이 있으면 예로부터 자개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고 요 안에 막대자석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여기를 N극, 여기를 S극이면 플러스 M 웨버, 여기는 마이너스 M 웨버, 그렇죠? 마이너스 M 웨버부터 플러스까지의 길이 벡터를 D 벡터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 토크식 어떻게 돼요? 토크 T는 M 크로스 H 이렇게 썼잖아요. 맞죠? 이때 이 M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자기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해서 얘는 M 곱하기 L 벡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를 우리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 단위가 웨버 메타라고 하는 단위를 썼습니다. 이게 자기 쌍극자 모멘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전류가 흐르는 코일에서 B라고 하는 자속 밀도를 가해주고 요 면과 이러한 방향의 각도 여기를 세타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긴 전류 I라고 볼게요.
요때 토크는 얼마였나요? 토크 t는 공식에 의해서 n b i 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맞죠? 언제? 요게 세타일 때. 그러면 제가 요 세타를 요 벡터는 뭐예요? 요 코일 면의 벡터인 거예요. 근데 요 코일 면과 수직인 벡터 이렇게 볼게요. 그럼 요 B와 얘가 이루는 각을 제가 다시 세타라고 볼게요. 그죠? 요걸 세타라고 하면 여기는 사인이 되겠죠. 그죠? 사인 된다고. 여기 아니라. 그리고 얘를 제가 M이라고 하는 벡터로 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N은 제가 1이라고 할게요. 코일이 1개. 지워. 이렇게. 그럼 얘는 I, S, B, 사인, 세타. 그러면 IS라고 하는 것은 전류와 이 면이랑 수직이라는 벡터, 이거 S 벡터와 B라고 하는 벡터를 이 사인이니까 뭐 크로스한 거랑 같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를 보면 얘는 뮤제로 H니까 뮤제로 뮤 H니까 뮤라고 쓰게 뮤 I S 크로스 H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쵸? 그럼 보면 MH 여기도 MH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여러분 뮤라는 단위는 헬리퍼 메타이고요. 암페어 면적이잖아요. 암페어 제곱미터. 이렇게 보면 얘랑 하면 여기는 메타 남아요. 그렇죠? 헬리는 L이고요. 암페어는 전류란 말이에요. Li는 파이니까 이게 이제 웨버가 돼요. 웨버 메타가 돼요. 웨버 메타. 그래서 전공에서는 여러분들이 요 I, S, 그러니까 전류와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요 면적을 곱한 요 벡터를 우리가 M이라고 하는 벡터로 표현을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쓴다? 자기 쌍극자 모멘트다 라고 해요. 아시겠죠? 단위는 암페어 메타. 그런데 이 원자에서의 자기 쌍극자 모멘트는 핵 주위를 전자가 회전을 하면서 그쵸? 회전을 하면서 결국엔 뭐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쌍극자 모멘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어쨌든 얘도 N극, S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막대 자석에서는 자기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전류에 의한 쌍극자 모멘트는 IS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 자와의 세기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어떠한 자성체 내에 자, 외부에서 자계를 가하게 되면 얘네들이 한쪽으로 어떻게 배열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겠죠? 그럼 얘네들 자기 쌍극자가 요 최적에 n개가 있다라고 볼게요. n개가. 그럼 여기에서 요 하나하나를 뭐예요? 다 더하면 이 최적에 있는 전체 자기 쌍극자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 식을 쓰면 시그마 m i를 i는 1개부터 n개까지 다 더하라 이거잖아요. 전체 자기 쌍극자 모멘트. 그리고 얘를 뭘로 나누냐면 최적으로 이렇게 나눠요. 최적으로. 그걸 우리는 자와의 색이 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죄이다. 그래서 웨버 퍼 제곱미터가 돼요. 왜냐하면 요거의 단위는 웨버 메타이고요. 요거의 단위는 세제곱미터니까 요를 세제곱미터로 나누면 웨버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자와의 색이 J를
우리는 단위 최적당 자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어떻게 한다? 네, 정의했다 이거예요. 이게 자와의 세기에 대한 정의가 된다. 그러면 이 자와의 세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산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자와의 세기에 대한 계산이다. 두 번째 계산. 자와의 세기 계산. 당연히 이 계산식은 앞에서 얘기한 결국에는 이식이에요. 이식. 이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여기에서 N극과 S극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N극, S극. N극과 S극을 두게 되면 여기로부터 이렇게 자속이 지나갈 거예요. 얘를 B0다 라고 볼게요. 그럼 얘는 μ0h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N극, S극 사이에 제가 자성체를 이렇게 놓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B0라는 것이 지나갈 것이고요. 이 안에 있던 원자들의 배열이 이렇게 바뀐다 이거예요. 자화된다 이거예요. J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 내부에 자속 밀도를 한번 볼게요. 요 내부에 자속 밀도 B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와 얘가 있네요. B0 플러스 J다 라고 쓸 수 있다. 내부 자속 밀도 B는 B0 플러스 J다 라고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요 식에서 조금 더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자, B는 자, B0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μ0H라고 쓸 수 있어요. μ0H 플러스 자와의 색이 J라고 하는 것은 자와의 색이 J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외부 자개가 크면 클수록 크겠죠. 즉 외부 자개의 세기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비례한다 얘기해서 카이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거 J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외부 자개의 세기와 비례한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개를 세게 가해주면 가해줄수록 자와는 더 잘 된다. 그럼 때 이 카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가 자화가 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자화율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가 자화가 잘 되냐. 이를 뭐라고 한다고요? 자화율. 다른 말로 자기 감수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식을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μ0h 플러스 요 카이에다가 자, μ0에 카이는 μ0 카이 h 이렇게 써도 되겠죠. 똑같이 μ0를 곱하고 나눠줘도 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를 μ0로 묶어볼게요. μ0로 묶으면 자, 여기는 1 플러스 자, 여기는 μ0 묶으면 μ0 카이 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μ0h μ0 없으면 카이 h가 되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요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μs라고 하고 b 투자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μ0 카이라고 하는 것을
비자화율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식 B는 μ0 μsh가 되고요. 얘가 μh다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자화의 세기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요식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1 플러스 μ0 카이를 μs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1 플러스 μ0 카이를 μs라고 한다고 했다고요. 그럼 얘는 μ0분의 카이라고 하는 것은 μs-1이 되고요.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서 카이라고 하는 것은 μ0의 μs-1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냥 나온다고요. 맞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자, 자화의 색이 J라고 하는 것은 카이 H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μ0 μs-1의 H다라고 쓸 수 있어요. 뭐가? 자화의 색이 J가.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요 카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요게 카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요게. 자, 그때 반 자성체라는 게 있고 상 자성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강 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 반자성체는 B2자율이 1보다 작다라고 했고요. 강자성체는 B2자율이 1보다 크다라고 했고 얘는 μs는 1보다 무한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반자성체는 카이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요. 왜? 이것이 1보다 작으면 0보다 작가네요. 얘는 카이가 0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카이가 0보다 무한히 크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가? 이 카이는 뭐라고 했죠? 자화율. 그쵸? 자, 요거까지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럼 요 식에서 조금만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자화의 세기는, 자화의 세기 J는 μ0 μs-1의 h다 라고 썼습니다. 그럼 식을 정리해 보면 얘는 μ0 μsh 그죠? 마이너스 μ0 h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μ0 μsh는 뭐죠? b잖아요. b 마이너스 μ0 h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얘를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얘는 b 마이너스 μs로 나눠 볼게요. 그럼 μ0 μsh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b 마이너스 μs분의 b라고 쓸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J는 얘를 b를 묶으면 1 마이너스 μs분의 1의 b다라고도 쓸 수 있다. 자화의 세기에 대한 공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얘를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외부에서 자계를 가했을 때 자속밀도 B를 볼게요. 그럼 식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B는 μ0 μsh 그쵸? 그럼 얘는 어떠한 상수값이잖아요. 뭐라고요? 어떠한 상수값이라고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B. 근데 여기는 비례적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자개를 아무리 높여도 B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떠한 호스에 물을 집어넣으면 처음에는 요만큼 나오고 물을 요만큼 집어넣으면 요만큼 나오고 요만큼 집어넣으면 요만큼 증가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일정 이상의 물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이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요만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최대값이. 즉 H값을 아무리 증가를 하더라도 B가 낼 수 있는, 즉 자성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석 밀도의 양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포하다. 그럼 뮤제로라고 하는 것은 상수값이에요. H는 계속 증가시키는 변수값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뮤S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변화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돼요. 뮤S라고 하는 값이 변화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요식을 한번 볼게요. 요식. 자와의 세기 J는 B-mu 제로 H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뮤 제로라고 하는 값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아주 작은 값이죠. 그러면 이 작은 값에 H를 곱해도 이 값은 아주 작은 값이에요. 그럼 J라고 하는 것은 B에서 작은 값을 뺀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요. 이렇게. 뮤 H만큼 뺀 거. B에서 뮤 제로 H만큼 뺀 값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자와의 세기는 J는 B보다 자속 밀도 B보다 어떻다? 약간 작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크하우젠 효과라는 게 있어요. 바크하우젠 효과. 바크하우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시면 H를 증가하면 자속 밀도가 이렇게 증가해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봤을 때에는 이 선이 뭐 연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확대해 보면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단적으로 증가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렇게 계단적으로 증가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크하우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자개 H를 증가시켰을 때 자석 밀도 B의 변화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계단적으로 상승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크하우젠 효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감자율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감자력에 대해서 볼게요. 감자력을 H, D 이렇게 적어볼게요. 감자력. 감자력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N극이 있고요. 여기에 S극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N극과 S극 사이에는 자성체를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성체를. 그럼 자성체를 놓으면 자, 외부에서 N극, S극에 의한 외부 자개의 세기를 제가 편의상 H0라고 볼게요. 얘는 자성체 외부의 자개의 세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해 놓으면 이 자성체에서는 N극, S극이니까 여기는
S극, N극으로 될 것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자와의 세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얘도 하나의 N극, S극의 뭐예요? 자석인 거죠? 자석이에요. 그러면 얘는 N극, S극이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뭐가? 자석이 지나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겠죠? 이렇게. 그럼 얘를 HT 감자력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HT 감자력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아, 그러면 자개의 색이 H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향 H는 여기에서 얘를 뺀 게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그렇죠? 이 방향에 대한 자개의 색이 H는 요 H에서 요거를 뺀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식으로 써보면 H0 마이너스 HT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와의 색에 비례하겠죠. 얘가 자와가 많이 되면 N극, S극의 크기가 커질 거 아니에요. 이 HD라고 하는 것을 μ0n J로 쓸 수 있어요. 여기서 μ0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수값인 거죠. 즉 중요한 건 이 감자력은 자와의 색에 비례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이 n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자율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감자율.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H0 마이너스 그죠? H0 마이너스 HT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μ0 n J다 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죠? μ0 n. 그런데 얘를 우리 아까 자와의 색이 J를 뭐라고 쓴다라고 했죠? 카이 H라고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카이 H. 그럼 카이 H라고 쓰면 얘는 H0 마이너스 μ0 n에 카이 H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H는 H0 마이너스 μ0 n에 자, 요 카이가 뭐였어요? μ0 μs 마이너스 1이었죠. 그죠? 에 H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μ0 약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볼게요. 그럼 H 플러스 N에 μs 마이너스 1의 H 이퀄 H0다 라고 하는 식이 나와요. 그쵸? 그럼 얘를 묶어보면 H로 묶어볼까요? 묶어보면 H는 1 플러스 N에 μs 마이너스 1에 이퀄 H0 이렇게 나와요. 맞죠? H를 묶으면 1 플러스 N μs 마이너스 1 H0. 그럼 얘를 H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1 플러스 N에 μs 마이너스 1에 1 H0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그쵸? 여기에서 문제에 나오는 건 뭐냐면 자와의 색이 얼마이냐 이거예요. 결국엔 뭐라고요? 자와의 색이 얼마이냐. J는 카이 H예요. 카이 H는 H 대신에 이걸 넣는 거예요. 카이는 μ0
mu s 마이너스 1 되고요. 카이는 h는 요걸 넣는 거죠. 1 플러스 n의 mu s 마이너스 1의 h 제로가 돼요. 이게 공식이라고요. 근데 여기에다 위아래에다 똑같이 제가 mu 제로를 곱해 볼게요. 그럼 mu 제로 플러스 n 밑에다 mu 제로 곱하면 얘 mu 제로 곱하면 mu 마이너스 mu 제로가 되고요. mu 제로 mu s가 mu니까 위에도 mu 제로를 곱하면 mu 제로에 mu 마이너스 mu 제로에 h 제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와의 색이 공식을 감자율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더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라 라는 게 아니라 공식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요 공식을 암기하시거나 또는 요 공식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다. 그때 여기에서 요 n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감자율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이 감자율은 자성체가 9 모양이다 라고 하면 요 n의 값이 3분의 1이에요. 이 자성체가 환상 솔레노이드에 있다 이거예요. 솔레노이드. 환상 솔레노이드에서는 n의 값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함께 기억을 해 두셔라. 자, 그 다음에 5번째는 히스테리시스 현상이에요. 히스테리시스 현상. 히스테리시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 자성체에 자계를 가했을 때 자속밀도 B의 변화다라고 보면 돼요. 뭐 이력이다 또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자속밀도 B라고 하는 것은 mu 제로 mu sh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프로 h를 증가시키면 자속밀도 B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한다고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는 자기 포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h 값을 플러스로 증가시키면 자속밀도가 이렇게 증가를 해요. 그때 얘를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면 원래는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더 증가시키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는 이 부분은 뭐예요? h 값이 0일 때인 거잖아요. 외부에서 자계를 가하지 않아도 자속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영구 자속인 거죠. 더 마이너스로 하게 되면 h 값을 반대로 하게 되면 얘는 자속 밀도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죠? 이때 더 반대로 다시 자속 밀도를 증가시키면 얘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돼요. 이렇게 다시 h 값을, 즉 이건 뭐냐면 자성체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n극, s극 되겠죠? 그럼 n극에서 s극 방향으로 h를 뭐 한다고요? 증가시킨다. 증가시키면 얘가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를 감소하게 되면 h 값을 서서히 감소하면 얘가 0이 됐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극성을 다시 s극, n극 뭐예요? 반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자속 밀도가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시 n극, s극을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히스테리
시스 루프다 이렇게 얘기해요. 루프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h가 0일 때 남아있는 자석 밀도를 BR이라고 하고 얘를 다시 잘못 얘기했네요. BR을 잔류 자석 밀도라고 해요. 잔류 자속 밀도. 그리고 B 값이 0일 때 여기를 HR이다 라고 하고 얘를 보자력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자성체에서도 영구자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변압기나 전기기기, 즉 전동기에 사용하는 전자석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네들의 특징이 다르더라 이거죠. 이 영구자석에서는 얘도 커야 되고 얘도 큰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잔류자석 밀도도 크고 보자력도 큰 게 좋다. 근데 전자석에서는 뭐 변압기에 사용하는 뭐 철, 규소광판 이런 것들은 보자력은 크지만 잔류자석 밀도는 크지만 보자력은 작은 게 좋다. 이게 문제에 또 나오더라. 문제에 나오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자화하잖아요. 자화. 뭐 한다고요? 좌화. 라고 하는 것은 자석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석이 아니었던 것을 자석화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쵸?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즉, 이 자석화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즉, 결국에는 자화 에너지는 이 루프 면적과 같아요. 근데 그냥 자화 에너지가 아니라 최적당, 단위 최적당 자화 에너지는 이 루프의 면적과 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자화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만큼인지를 한번 보자 이거죠. 보자. 봤을 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 얘가 H고요. 여기가 B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근데 정확한 내용은 이 종축과 만나는 면적이에요. 즉 결국에는 에너지가 요만큼에 대한 면적이에요. 요 면적을 뭐 하면 돼요? 적분하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한번 적분을 해볼게요. 적분을 해보면 결국에는 얘 곱하기 얘잖아요. 얘 곱하기 얘다.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에 대한 면적을 여기는 db이고 여기를 h라고 볼게요. 여기 길이는 db, 여기 길이는 h라고요. 그럼 얘를 곱하면 돼요. h 곱하기 db. 적분하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테그럴 0부터 b까지. 그럼 얘는 다시 쓸 수 있어요. 0부터 b까지. h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뮤분의 b라고 쓸 수 있잖아요. d, b.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뮤는 상수값이니까 그냥 뮤분의 1 나오고요.
인테그럴 b의 db. 적분하게 되면 0부터 b까지니까 2 뮤분의 b제곱 줄 퍼 세제곱미터가 돼요. 왜? 단위 최적당 에너지다 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자, 단위 최적당 에너지 W는 분명히 2 뮤분의 b제곱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쓰면 2분의 1, 자, 뮤분의 b는 h라고 쓸 수 있어요. b, h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얘는 2분의 1 뮤 h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b가 뮤 h니까 뮤 h 제곱하면 뮤의 제곱, h의 제곱, 뮤를 하나 나누면 뮤 h 제곱이 되겠죠. 단위가 줄 퍼 세제곱미터. 이게 단위 최적당 자와 에너지.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된다. 그러면 전개에서도 여러분들 똑같이 식 있었잖아요. 전개에서도 단위 최적당 전기 저장 에너지 W는 2 뮤분의 2 입실론 분의 D제곱, 그죠? 2분의 1 뭐 D 또는 2분의 1 입실론 2제곱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전개에서도 공식 모양이 어때요? 똑같죠. 공식이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n극이라는 애가 있고요. 여기에 s극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네들 간에 서로 흡입력이 있겠네. 그쵸? n극과 s극 간에 뭐가 있다고요? 흡입력. 이건 유도하지 않을게요. 똑같으니까. 자, 자성체에서 단위 면적당 뭐가 있어요? 흡입력. 공식이 어때요? 똑같다고요. F는 2 뮤분의 B제곱 2분의 1 BH 2분의 1 입실론이 아니라 뮤 H 제곱.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 이렇게 된다.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암기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자기차폐를 볼게요. 6번째 자기차폐. 이 자기차폐도 정전차폐와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정전차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동심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죠? 이 바깥쪽에 이러한 도체로 얘를 감싸면, 그렇죠? 바깥에 어떠한 C라고 하는 도체를 두었을 때, 자, 얘는 A라는 도체, 얘는 B라는 도체, 얘는 C라고 하는 도체 있을 때, 이 B라는 도체로 얘를 감싸면 A와 C 간에는 정전 차폐가 된다라고 했어요. 완벽하게 정전 차폐가 됩니다. 하지만 이 자기 차폐는 완벽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어떠한 공간상에
내가 이 공간을 자기 차폐를 하고자 한다면 자기 차폐를 한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 얘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자속 밀도 B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걸 자기 차폐라고 하는데 이 자기 차폐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를 강자성체를 씁니다. 강자성체는 뮤 S가 1보다 무한히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뭐예요? 자속이 잘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속이 왔다가 얘를 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얘를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게는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는 만들 수 없다 이거예요. 다만 여기에 자속이 조금 지나가게 할 수는 있다. 즉 다시 얘기하는 거는 정전 차폐는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자기 차폐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강자성체를 써서 얘를 둘러면 이 안으로 자속이 잘 지나가지는 못한다. 조금 지나간다라는 게 요 자기 차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